오늘 뭐 우선 시간 바쁘신데 그 시간 네. 내서 감사하고요. 예. 그 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최근에 양자 네. 좀 일반인에게 좀 생소한 개념인데 네. 양자 역학, 뭐 양자 컴퓨팅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양자 역학이 이제 관심을 모으는 이유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양자 역학을 통한 뭐 이른바 양자 컴퓨팅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네. 어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네.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십시오. 그 사실 양자란 이제 빛이 전하는 에너지의 최소 이제 단위입니다. 이거를 환산할 수 있는 건데요. 또 포톤이라고 하는 한국어입니다. 이게 광자라고도 합니다. 즉 광자는 이제 양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양자 역학이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현 인류가 과학 기술에서 추가하는 마지막 기술로 생각하셔도 이제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역학을 통한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거고 어떤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될 건가는 사실 미래학자들이 좀 바라보는 영역이고요.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일상에서 이제 보는 이제 기술적 관점은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양자 통신, 양자 센싱 분야.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분야 중에서 네네. 그 통신 쪽을 한번 짚어보면은 네. 그 양자 암호 통신 기술, 통신 네. 개발 뭐 네. 이게 네. 이것 역시 뭐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네. 하나인데요. 네. 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인데 이거는 뭐 쉽게 설명하면 뭐 어떤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쓰고 있는 이제 암호 체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RSA 기반으로 해서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양자 통신, 양자 암호 체계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국방 쪽에서 이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신사들이 SK나 KT 뭐 이제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이게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할 것까지는 아마 수년의 시간이 더 노력이 아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통신 분야 이외에 그 우리 소비자들이 뭐 쉽게 접하는 뭐 자동차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그 분야 쪽에도 이 양자 컴퓨팅이 많이 적용되겠죠. 네, 근데 적용이 되겠지만 이게 기술의 성숙도가 현재 거의 걸음마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양자 개념에 의해서 뭐 레이더를 만든다, 양자 센서와 관련된 뭐 시뮬레이터를 만든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걸음마 수준이고 진정한 이제 양자 역학에 기반한 이제 기술의 성숙도를 높이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 학문 분야가 좀 약간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아마 인재를 육성하고 아마 교육 훈련을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그 흐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 아니면 양자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자 컴퓨팅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고 우리 현주소는 지금 대략 어느 정도쯤 있는지 설명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도래되는 가중치를 100으로 놓고 보면 저희 나라는 한 5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플랫폼이 없고 그런 거를 개발할 만한 지금 인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IBM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김정상 교수께서 세운 이제 아이온큐와 연대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재 탐색하고 지원하고 뭐 응용할 수 있는 정도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학하고 기술이 이제 양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틀리냐면
이제 제가 많은 비교를 하지만 한 그루의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가 기초과학입니다. 그리고 줄기나 가지는 이제 응용과학, 공학이고 기술이고, 그다음에 열매가 이제 산업기술로 이제 태동이 되는 거죠. 근데 양자역학에 기반해서 양자 기술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냐면 이 기초인 뿌리가 아직 튼튼하지 못하니 줄기나 가지도 없는 거고 더구나 거기에 나오는 열매도 없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은 그 열매만, 그 과실만 지금 따먹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 아직 그 뿌리조차도 아직 빈약하다. 그래서 그 뿌리를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양자협회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한국양자협회의 향후 주된 목표, 뭐 주된 네. 어젠다하고 네. 그다음에 네. 앞으로 나아갈 길, 뭐 이런 네.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로 이제 양자 산업과 관련된 생태계 법 지원 제도를 한번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중국, 일본, 이스라엘, EU, 미국, 뭐 일본, 뭐 한 10여 개국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학생들에 대한. 곧 그건 뭐냐면 현재 세대에서는 이 양자역학을 기반한 기술의 성숙도를 높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앞으로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부여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가 이 양자 컴퓨팅이 그 성장하기 위한 아직 그 기반이 그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열매만을 찾고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뭐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뭐 세계 최강의 수준인데 아직 그 선진국에 비해서 좀 절반 정도의 수준인데 앞으로 이게 양자 컴퓨팅이 그 반도체 산업처럼 세계 최강의 어떤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보완, 어떤 과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원이 좀 부족하고 이제 인력 구조의 산업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조선, 자동차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양자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물리나 수학이나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좀 뭔가 그런 쪽에 좀 포지셔닝을 좀 해서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약 한 2,300개 정도의 교육기관이 있고 한 613만 명에 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좀 뭔가 양질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런 쪽 분야로 좀 뭔가 거듭 좀 태어날 수 있도록 아마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대학에서 반도체학과 이런 걸 개설해서 전문 인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혹시 정부나 학계 차원에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자학과라든지 어떤 그 좀 그 구체적으로 좀 명기된 그런 학과 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어떤 뭐 그 보완 작업이 뭔지 좀 해주십시오. 이제 반도체라는 특정한 이제 물질로 구성된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규소를 통해서 웨이퍼를 만들고 이제 공정을 통해 가지고 뭐 나노 단위로 이렇게 만드는 그 물질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라는 부분은 그런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뭐 수학적인 개념도 있어야 되고 또 기초과학 분야도 좀 탄탄해야 되고 또 물리적인 개념 또 약간 여기에 좀 이제 사상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자연 법칙에서 좀 위배되는 것들도 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양자학과라고 명명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죠.
또 더구나 이 철학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학과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뭔가 전체적인 인재 양성을 시키기 위한 그런 틀을, 새롭게 플랫폼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학교의 특정 학과를 개설하기보다는 네. 양자 전문 기술 인력을 네. 양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그 세계 뭐 네. 최강 수준의 어떤 양자 컴퓨팅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기술 인력을 과연 뭐 어느 정도, 뭐 네.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네. 정도 갖춰야 되는지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이 양자 컴퓨팅 산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네.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 네.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최근에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지상을 수상한 이제 우리 허 교수님 네. 계시듯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노벨 물리학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회를 창립하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육성을 하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양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특성을 뭔가 일편적으로 한쪽 분야에 이제 치우치기보다도 좀 뭔가 포괄적인 개념에서 교육 훈련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코딩 교육도 의무 교육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교육부에서 아마 그런 이제 교육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플랫폼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컴퓨터라는 언어 자체가 이제 영어 기반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라는 새로운 분야는 좀 뭔가 우리나라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뭔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도전을 해 갈 때 다음 세대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이쪽 분야의 세계적인 국가로 우뚝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관련 산업 지원 법규, 정확한 명칭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 그런 어떤 제도적인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예, 제가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하면서 이 국가 차원의 양자연구 집중 지원 추진 체계 분석에서도 제가 기술을 했지만, 좀 이게 어느 한 부처에 소관돼서 이쪽 분야를 육성하거나 키우거나 조망할 게 아니라 좀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거의 대통령 직속으로 이쪽 분야에 아무튼 사활을 걸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애띠리와 견줄 만한 그런 양자 과학원을 새롭게 신설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입니까? 예. 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시도에 보면 과학관이 있습니다. 과학관이요? 예. 이 과학관을 가보면 얘들이 과거로서부터 현재를 배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 애들에게 과거로부터 현재를 배우게 해서는 안 되고, 미래를 좀 바라보고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이래야 애들이 꿈도 키우고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수학자로서 이런 이제 인류가 추구하는 과학기술 분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우주과학청 이거를 이제 설립하는 걸로 천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우주과학청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다양한 인재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느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예. 혹시 협회 차원에서 향후 5년 내에
최선 뭐 이런 거는 좀 그 어떤 뭐 대기업들, 네. 뭐 그 삼성전자가 되든 아니면 네. 뭐 무슨 이동통신사가 되든 네. 어떤 대기업과의 어떤 뭐 그 협력, 글쎄 뭐 합의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종의 네. 어떤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이 양자 산업을 좀 더 키우실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산업계와 협업을 해서 예. 서로 이제 공조되는 부분은 연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바라보는 양자 분야의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양자 센서를 한번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양자 있습니다. 센서. 네, 양자 센서. 양자 센서는 뭐 어떤 겁니까? 이제 양자 센서로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적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이제 라이다라는 게 들어가고 그렇죠. 예. 또 일부 CCTV도 들어가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성품이 들어가지만 네. 양자 관점의 센싱을 하게 됐을 때 좀 뭔가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겠지만 양자 컴퓨팅을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네.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대략 어느 정도로 커질 것 같습니까? 뭐 일부 이제 MIT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은행의 이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이제 수단, 예. 그 다음에 금융 쪽 분석, 그다음에 화학 쪽 이쪽만 가정했을 때 한 800조 정도를 지금 800조.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건 기준이 뭐 향후 몇 년 내인가요? 아니면 당장 올해는 아니겠죠? 예, 예. 향후 수년 내에 네, 800조 네. 시장. 예.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진정한 양자 기술이 적용이 되면 그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게임 기술이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 추정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죠. 지금 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기술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 예.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한 20-30년 안에 뭐 그런 것들이 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뭐 저기 이사장님 더 첨언하신 말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 당국자에게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쪽은 좀 네. 고려해 달라라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네.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꿈이 1순위가 과학자인 때인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로 다시 발돋움되고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좀 뭔가 꿈을 새롭게 조망을 하고 미래를 미리 좀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지원 체계, 제도가 좀 성숙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저출산 문제도 문제겠지만 그런 어린이들에게 뭔가 보다 우리가 현 세대의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좀 지난 얘기지만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를 갔다 왔다고 해서 각 지방의 동네에 그 우주선을 한번 타기 위해서 줄 섰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양자로 이제 발현될 수 있을 만한 미래의 이런 그들을 우리가 좀 뭔가 지금서부터 애들에게 뭔가 꿈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아닙니다. News Today.